얘들아 안녕.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된 유진이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로 전기 에너지의 생산 마무리하고 전기 에너지의 수송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처럼 20분만으로 끝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집중력 발휘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는 280쪽인데 우리 프린트는 1쪽 펴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1쪽 맨 밑에 우리가 프린트 1쪽의 실험은 스케줄이 달라서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 계약하고 맞춰줄 거고 지금 우리는 밑에 5 발전기 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유도해 봤어요. 다른 말로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봤고 교과서로도 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원리를 이용한 장치 그게 바로 발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기의 또 다른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자세한 원리를 살펴본다면 이런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코일은 고정해 놓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 변화를 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석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고 자석은 고정해 놓고 코일을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80쪽, 281쪽에 있으니까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고 우리 프린트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282쪽, 자 프린트 2페이지입니다. 자,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서 화력, 핵, 수력, 풍력 이렇게 네 가지 발전 방식해서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교과서 282쪽을 선생님이 그냥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282쪽에 그림 해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이 있는데 요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화력 발전은 근원으로 에너지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얻는다는 거고 핵 발전은 우리가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의 붕괴열, 핵 분열로 인한 에너지, 그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대신에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같죠. 다른 말로 물 끓여서 그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 그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안에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화학 에너지가 우리가 불 속에 넣으면 열 에너지로 나오게 되고 이게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에너지가 되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핵 발전을 생각해 보면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핵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열 에너지의 형태로 이 핵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뒷부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앞에 화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느냐 아니면 우라늄이라는 원소로부터 에너지를 얻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수력과 풍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83쪽이고 수력 발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 하면서 기억이 날까?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라는 부분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풍력 에너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그때 태양의 열 에너지로부터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그 풍차, 터빈을 돌리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전부 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가 수증기냐, 물의 포텐셜이냐, 바람의 운동 에너지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전혀 어려운 내용 없었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는 일단 교과서 284쪽 그리고 전기에너지의 수송 파트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 바꿀게요. 짠. 자, 전기에너지의 수송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에너지 들어가는데 그 284쪽에 있는 그 그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발전소, 송전탑, 뭐 변압기 이런 뭐 여러 가지 전기가 수송되면서 거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막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이 전기가 우리 집까지 수송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 건데, 그걸 하려면 각각의 단계에서 뭘 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는 당연히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얘들아, 송전탑 이런 거 본 적 있죠? 산에도 많고 저런 먼 외곽에 가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이동시켜 주는데 그 전선들이 이렇게 쫙 저 시골에서부터 우리 도심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송전탑이라는 게 서 있어요. 송전탑. 보내다 전기를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비예요. 자, 주상 변압기로 넘어올게요. 어머, 얘들아, 이런 그림 어디서 본 적 있지? 맞아요. 우리 골목 그 전봇대에 다 달려 있죠. 주상 변압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변압. 변화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 압력,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주상 변압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배전판. 역시 이런 그림 우리 어디서 봤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요거는 아파트 관리실 지하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은 201동, 이 선은 202동 이렇게 전선을 우리 아파트 단지별로 쫙 나눠줘요. 그리고 그 단지 안에서도 1층에 101호, 2층에 102호 이렇게 척척척척 전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배급하다, 나눠준다. 전기를 나눠주는 그런 장비다 말이죠.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변전소 넘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너무 가까이에는 없고 저기 좀 외곽에 가면 있는데, 이 변전소는 건물의 옥상, 뭐 엄청 커다란 막 빌딩 그런 옥상에 가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도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주상 변압기나 변전소나 전압을 낮춰주는 그런 장비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오는 동안 전압은 계속 낮아져요. 왜냐하면 송전탑은 정말 고압의 그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밑에 가면은 네이클로버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찾고 싶은 네이클로버. 보통은 세입이죠. 이렇게 세입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 밑에 가면은 네이클로버들이 세고 셌어요. 왜? 너무너무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는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고압인데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사실 220V 전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동안 끊임없이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이렇게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거쳐서 오는데 한 번 전압을 낮춰주고 2번 전압을 낮춰줘서 실제로 우리 집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까지, 우리가 이거를 수송, 전기에너지의 수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기에너지의 수송이지 송전, 보낸다 전기를 송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느낌이 왔을 거예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손쉽게 낮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압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사실 발전소에서 송전탑으로 오는 동안에는 전압을 높여주고요. 송전탑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는 전압을 낮춰줘요.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식이 교류예요. 이거 이거 뭐지? 교류. 그래서 직류와 교류 중에 교류 방식으로 전기를 우리 집까지 가져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류 방식으로 이 전기를 수송했을 때 전압을 쉽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교류 송전 방식 기억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5쪽 전력 수송 과정. 얘들아 전력 수송 한마디로 송전이죠. 송전.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딱 보면은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때 전압은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을 가집니다. 전력을 생산한다. 지금 우리는 전압, 전력, 전류, 좀 이따가 저항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배울 건데 잘 들어주세요.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전압으로는 우리 집까지 오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초고압으로 압력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줍니다.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요. 교류 송전을 하면 전압을 높이기도 전압을 낮추기도 쉽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높여줍니다. 얼마까지 높여주냐면 154, 345, 765kV. 굉장히 높게 거의 10배, 20배 이상 전압을 높여서 쫙 송전탑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변전소는 뭐 하는 데라 했죠? 전압을 낮추는 곳.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높였다가 조금 낮춰주는 거 얼마까지? 보통 한 154 정도까지 낮추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요. 이거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오면 우리 집 불나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2차 변전소에서는 6.6 정도까지 더 낮춰줘요. 변전소, 아까 우리 전압을 낮춰주는 곳. 이 정도의 전압으로는 이런 엄청나게 큰 건물이나 공장, 그 다음에 철도 이런 데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20V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전압을 낮춰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는 한 번 더 우리 집에 딱 맞도록 전압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여기 1차 변전소에서도 전압을 낮춰주고 V예요. 전압이 V인데 전압을 낮춰주고 2차 변전소에서도 전압을 낮춰주고 주상 변압기에서도 전압을 낮춰주는 거죠. 전압 이제는 약자로 V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집까지 온다라는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285쪽 오른쪽 위에 전력 이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우리 프린트에도 쌤 적어놨죠? 전력 P는 자, 전력을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 P라고 할 겁니다. P 전압 아까 V라고 했고요. 전류는 I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P는 VI 이렇게 익숙하게 가져가 주세요. 자, 프린트 확인했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전력,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 생산 전력은요. 당연히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압과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발전소에서는 전력 P를 생산해냅니다. 이 P는 생산 전압 곱하기 생산 전류.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전선을 거쳐서 오겠죠.
이 전선을 거쳐서 오는 동안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뭐 전선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사용 가능한 전력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송전되는 과정에서의 전압과 송전되는 과정에서의 전류 곱으로 나타내면 돼요. 자, 다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압과 전류의 곱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류, 자, 그 다음에 송전되는 그 송전선, 그 과정, 송전선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곱이 손실되는 전압.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이 손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손실 전력을 최대로 줄이는 거. 요게 우리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또 요런 값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전압은 뭐라고 했어요? V.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쌤,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요거 봤거든? 그러면 이 V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 전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V 자리에 IR 넣고 그 다음에 여기 I 곱해지니까 I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손실 전력을 최소화하는 게 과학자들의 목표라고 했어. 그러면 방법은 요 저항을 낮추거나 전류를 낮추거나 1번 아니면 2번 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뭐 니크롬 선으로 도선을 만들어서 송전한다. 혹은 구리 선으로 송전한다. 이렇게 금속으로 송전을 하는데 그 금속마다 저항값이 거의 상수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전선을 쓰면 저항이 얼마, 니크롬 선을 쓰면 저항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저항은 그 물질의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항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럼 과학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전류를 낮추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별이 이렇게 뭉개졌지? 전류를 낮춰서 손실 전력을 작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전류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전류를 낮춘다. 자, 우리가 일정한 양의 전력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기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일정한 양의 전류를 보냅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일정한 양의 전력을 보내요. 이 전력을 보내는데 이 전력에서 우리가 지금 전류를 작게 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한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전류가 작아야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송전 전압을 높이면 되겠죠. 자, 다시 손실 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줄여야 됩니다. 선생님 왜 자꾸 막 이러지?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류를 줄여야 돼요. 자, 송전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게 들어오는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송전압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압으로 송전을 할 수밖에는 없다. 다른 말로 전압, 송전 전압을 높이는 수밖에는 없다 말이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같이 한번 볼게요. 286쪽에 자, 지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니크롬선의 전류가 흐르면 니크롬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이 열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때 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손실 전력이 크다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손실 전력이 크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십 킬로에 달하는 송전선에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보내는 경우에도 전류에 의해 송전선에서 열이 발생한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우리 아까 전력 P는 VI로 정리했는데 이 V가 IR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넣는다면 P는 I 제곱 R로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전력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많은 양의 전력이 열로 손실된다. 따라서 자,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약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때 일정한 전력을 송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결국에는 일정한 전력을 송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를 약하게 하려면 전압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즉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고전압으로 송전된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낮은 전압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게 바로 변전소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내용이 좀 많지만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287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변전소에서 다른 말로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춰주죠. 그 원리를 배워볼 거예요. 변전소에서는 변압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여기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발전소에서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코일로 전류가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이 2차 코일을 지나서 집이든 다음 변전소든 이렇게 전기가 나가는 방향의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자, 요 말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자,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압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코일을 10배만큼 많이 감았다. 그러면 전압은 10배만큼 강하게 되는 거예요. 10배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좋아요. 자, 해보자. 가문수. 여기에 예를 들어 5바퀴 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바퀴 감았어요. 그러면 가문수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가문수의 비율이 1대 여기는 4가 되겠죠. 가문수의 비율이 N2. 자, 그러면 전압은 1대 전압이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문수가 5바퀴, 20바퀴, 1대 4일 때 가문수의 비율이 1대 4일 때 전압의 비율도 1대 4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총 지나가는 전력의 양은 똑같아요. 뭐 손실되는 거 좀 있겠지만. 그러면 전력의 양이 같아요. 전력을 우리가 P는 VI로 나타냈었잖아. 그러면 지금 전력은 일정한데 전압이 4배가 돼버렸네? 그럼 여기서의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전압은 일정해야 되는데 전류가 전력은 일정해야 되는데 전압이 4배 높아졌으니까 전류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4분의 1이 돼요. 여기에 전류가 1일 때. 그래서 지금 전류가 1대 4가 된다는 거. 이 비를 좀 생각해 주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가문수의 비율 N1, N2는 전압의 비율 V1, V2 1대 4 똑같아요. 그런데 일정한 전력을 수송한다면 전류는 그 역수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그림에 있는 변압기를 볼게요. 그러면 1차 코일로 들어온 전압은 1. 전압이 1. 그런데 2차 코일로 빠져나가는 전압은 4. 헉, 전압이 오히려 높아졌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떤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변압기의 원리를 따져봤고 그 밑에 자료실에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대답해 볼게요. 앞에서 했던 주상 변압기 기억납니까? 그 우리 동네 골목에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 자, 이 주상 변압기는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많다. OX로 대답해 볼까요? 자, 주상 변압기는 얘들아 전압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전압을 높여주니 낮춰주니? 전압을 낮춰주는 변압기죠. 그러면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은 노가 된다. 1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적어야 아까 우리 1차 코일, 2차 코일 있을 때 이쪽으로 인, 이쪽으로 아웃이었죠. 그러면 1차 코일에 5바퀴. 5바퀴 너무 작나? 50바퀴로 하자. 50바퀴. 2차 코일에 5바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가문수의 비율이 10대 1이 되죠. 가문수의 비율. N1과 N2가 이런 비율이 돼요. 자, 그러면 전압은 10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압기를 통과하고 나면 들어올 때 전압보다 나갈 때 전압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낮춰주는 그런 변압기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적어야 된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뒤에 문제 2개가 나와요. 이 문제 2개 역시 쌤하고 만나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하고 괜찮은 학생들은 요 그림도 보면서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2학년 물리 문제긴 한데 우리 수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미리 해볼 수 있는 학생은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계약하고 프린트랑 교과서 챙겨서 학교에서 만납시다. 얘들아 안녕.